스포츠 엑스파일의 청춘입니다. 오늘이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2025년도도 이제 5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춘의 엑스파일을 고정적으로 시청해 주신 유튜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건강이 최고입니다. 내년에는 병오년 붉은 말띠라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 금년 한 해 스포츠의 10가지를 추려진다면 어떤 것이 첫 번째였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일 관심 갖던 것이 배드민턴의 여자 안세영 선수가 금년에 15번 대회 출전해가지고 11번 우승을 차지해서 세계 여자 배드민턴의 기록을 남긴 거. 한 해에 11번 우승을 차지한 건 일본의 모모토라는 남자 선수와 함께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여자 선수로서는 안세영 선수가 처음이었죠. 그러나 저는 안세영 선수도 정말 잘했지만 우리나라 스포츠, 세계 스포츠사에 아주 큰 획을 그었지만 역시 우리나라 축구의 간판 손흥민 선수가 금년에 유로파 리그에서 이제 토트넘에서 17년 만에 우승을 이룩하고 지난 8월 7일 미국 프로축구 LAFC로 이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손흥민 선수는요, 우리나라가 정우체전이 106회입니다. 광복은 아다시회 80주년이잖아요. 지금 스포츠를 많이 안다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봐요. 우리가 금년이 광복 80주년인데 어떻게 정치전은 106년이 되느냐면 그걸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언젠가는 제가 그 이유를 밝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스포츠가 1920년 11월 4일 배주고등학교 그때 일제강점기 시대이죠. 우리가 일본 식민지 시절이었을 때 우리가 정치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독립 투쟁사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106년 사상 사실은 손흥민 선수는 제가 보기엔 전 1972년부터 체육기자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인으로서는 현역 기자고 지금도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기자회견에 가고 그럽니다. 제가 프리랜서 1호 기자가 접니다. 지금도 현역 기자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합니다만 저는 손흥민 선수야말로 정말 우리나라 스포츠의 한 획을 그은 선수다 이렇게 봅니다. 18살 때 함부르크에 입단하죠. 분데스리가. 거기서 3년 동안 있으면서 20골을 넣고요. 도움 3개를 들어가고요. 그리고 레버쿠젠으로 갑니다. 레버쿠젠에 2년 동안 29골을 넣으면서 도움을 11개를 기록해요. 그리고 2015년에 8월 28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아르헨티나 출신의 포체티노 감독이 보니까 괜찮거든요. 23살밖에 안 된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키가 1m 83에 아주 빠르니까 3천만 유로 약 410몇 억을 주고 토트넘으로 데려오죠. 그래서 토트넘에서 지난 8월 3일까지 토트넘에서 454경기를 나와서 173골을 집어넣습니다. 그 가운데는 127골이 프리미어리그 정규력에서 골 넣은 것이고 46골이 리그컵이나 FA컵이라든가 유럽 축구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골 넣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가대표 선수로서는 140경기에 나와서 54골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288골. 물론 지난 8월 7일 LAFC로 이적을 하게 되죠. 그래서 13경기에 나와서 12골에 도움 4개를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17년 만에 첫 우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로도 그 15년 동안 그 프로 선수로 성인 데뷔해가지고 288골을 넣으면서 우승은 유로파 리그 우승. 그리고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의 금메달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손흥민 선수의 그 LAFC의 이적은 LA 그 30만 교민들이 다 LA의 전철역을 손흥민 전철역으로 바꾸자, 손흥민 날로 제정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손흥민 선수의 고향인 춘천에서 춘천역 바로 앞에 있는 그 19만 평 미군 기지, 옛날에 캠페이지 땅인데 거기에 손흥민 광장도 만들고 손흥민 그 아버지 손흥정 씨고 손흥민 선수 동상과 함께 83년 멕시코 세계 청소년 대회 4강의 신화를 기록한 박종환 감독과 함께 동상을 세우자는 그런 춘천 시민 대토론회가 있었단 말이죠. 전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2019년 12월 8일 번니와의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때 72m 13초에 7명의 번니 수비수 제치고 골 넣잖아요. 이것이 FIFA가 정한 푸스카상 올해의 골로 선정이 될 정도고요. 또 LAFC로 가가지고 그 달라스와의 경기 때 그 올해 골로 그 프리킥이 올해 골로 미국에서 그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저는 손흥민 선수의 그 금년 한 해 경기 이것을 저는 톱10에 첫 번째로 보고 그리고 이제 안세영 선수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승재 김은호 선수의 11승 그 다음에 이소희 백하나 선수의 여자 복식 2년 연속 우승 이것을 두 번째로 봅니다. 세 번째는 저는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82년에 시작됐죠. 6개 팀으로 시작되는데 그 금년에 관중이 1200만 명이 경기장을 찾았어요. 해외 그 외국에 있는 그 외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을 꼭 관광으로 오면은 프로야구장을 가서 꼭 봐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근데 표 사기가 어렵잖아요. 야, 이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프로야구 1200만 명 관중 동원을 세 번째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뉴스로서는 역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내년 6월 12일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열린 북중미 월드컵 축구 대회에 11번째 연속 출전하는 거. 211개 회원국 가운데 그 11번 연속 월드컵에 본선에 진출한 나라는 6개국밖에 없습니다. 브라질이 23번 다 출전했죠. 우리가 80년 멕시코 월드컵을 시작해가지고 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출전해서 30년 동안 명화를 못 이루다가 86년 멕시코 월드컵, 90년 이탈리아, 90년 미국 그래가지고 11번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거. 이것을 저는 네 번째로 봅니다. 홍명보 감독이 작년 7월에 국가대표가 되고 난 뒤에 아시아 3차 예선에서 6승 3무로 결국 국가대표로 내년 그 32강 나와서 넘어서 16강, 4강까지 우리가 8강까지 내다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2년 만에 네 번째 우승을 차지한 거. 영경엽 감독의 카리스마. 그 하나 이글스와 코리안 시리즈 열렸습니다만은 그 2년 만에 네 번째 우승하는 것다가 저는 그 다섯 번째 톱 1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프로축구 전부현대. 그러니까 4년 만에 10번째 우승을 차지한 거. 그러면서 포획 감독이 그만두죠. 우루과이 출신에. 그런 작년만 해도 그 전부현대가 10위였기 때문에 2부 리그로 강등될 위기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감독을 바꿨죠. 전부현대가. 그러고 나서 우루과이 출신의 포획 감독이 새로운 감독이 되면서 선수들의 체력, 그러니까 감독의 중요성을 거기서 알게 됐는데 일찌감치 전부현대가 K리그 1부 리그 우승을
차지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4년 만에 10번째 우승을 거뒀는데 정규 시즌 때 대전 하나 시티즌과의 경기 때 심판 판정에 문제가 있다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타노스 코치가 심판 판정이 항의할 때 마치 인종차별할 때 외국에서요. 그 아시아 선수들이 눈이 이렇게 찢어졌다고 하지 이런 모습으로 심판에게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심판 판정 그걸 보면 누구든지 이거는 흔히 봤던 아시아 민족을 차별하는 인종차별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타노스 코치에게 그 5경기 출장 정지와 함께 2천만 원의 제재금 기한 것이 결국은 그 포획 감독이 이런 데에서는 나는 더 이상 축구 감독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만두죠. 그러니까 전부 현대가 그 4년 만에 10번째 우승과 함께 포획 감독이 1년 만에 스스로 감독직을 물러난 것이 이것이 6번째로 우리나라 스포츠의 큰 뉴스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세계 여자 배구의 여자라고 하는 김연경 선수가 은퇴한 거. 참 김연경 선수는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회 때 우리가 4위를 차지했어요. 메달 못 땄습니다. 그런데 MVP상 받았고 또 2020년 도쿄 올림픽 대회 때도 4위를 차지했고요. 또 2014년 인천 아시안 경기 대회 때 여자 배구 금메달 2권 또 주역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그다음에 중국, 투르키예 4개국에서 그 선수로 뛰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MVP상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정규 리그 뭐에서 그 4번이나 MVP상 받고요. 3회 통합 우승을 이끈 김연경 선수의 은퇴. 지금은 방송국에서 예능 프로에 이제 출연하고 있는데 김연경 선수의 은퇴 이것이 7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화제로서는 이 대한축구회장 선거에서 그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탁구에서 중국의 왕하우 선수를 꺾고 금메달 따는 유승민 42살밖에 안 된 유승민 씨가 당당히 체육회장 3선에 도전한 그 이기흥 전임 회장을 꺾고 체육계 그 대통령으로 그런 대한축구회장으로 당선된 거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이것은 유승민 그 탁구의 금메달리스트가 대한축구회장으로 당선된 거 이것을 저는 8번째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이제 한화 이글스가 결국 코리안 시리즈에서 LG 트윈스한테 결국은 지긴 했습니다만은 한화 이글스를 그 코리안 시리즈로 이끄는 그 투수 폰세 선수가 그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17승 1패로 다승왕. 그 다음에 1.89의 자책 방위로 1위. 한 경기당 2점을 주지 않아. 1.89. 그 다음에 삼진을 252개를 잡아냈어. 삼진왕. 그 다음에 승률이 9할 4푼 4리. 4관왕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최동원 상 수상. 그 다음에 한국야구위원회의 그 MVP상까지 받고. 그런데 폰세 선수는 사실 일본에서는 별볼 일 없는 투수였습니다만 하나에 와가지고 꽃을 피워가지고 토론토 브루제이스와 3년간 그 3천만 달러의 계약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 3월 28일부터 이 미국 프로야구가 개막이 됩니다. 거기에 가게 됐다는 것이 그것을 저는 9번째로 보고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정체전. 우리나라가 이 정체전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 106회였습니다만은 그 정체전은 결의저전입니다. 정체전에서 그 MVP상을 받은 수영의 그 기대주 황선우 선수가 금메달 4개와 함께 신기록 3개를 수록하면서 MVP상을 받은 거 이거를 저는 그 톱10 2025년에 톱10으로 이렇게 제가 선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들으시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저는 사실은 오랫동안 체육기자 하면서 매일 뭐 한 8시간 이상씩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스포츠는 계속 변화가 되니까요.
그리고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공부하지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내년도는요, 2026년에는 금년보다는 더 큰 국제 뉴스가 많습니다. 자, 2월 달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 담베조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동계 올림픽. 눈과 얼음의 축제죠. 3월 달에는 뭡니까? 3월 5일부터 야구 월드컵이라고 하는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 20개 팀이 4개 조로 나눠지죠. 우리는 이 일본, 대만 뭐 이렇게 같은 조에 있습니다만 3월 달에는 또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가 열리고 6월 달에는요. 북중미 월드컵 축구 대회가 시작됩니다. 9월 달에는요.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일본 나고야와 아이치 그리고 프로야구는 3월 26일, 축구는 2월 28일. 이와 같은 내년도의 그 스포츠의 캘린더를 갖다 자세하게 내일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여튼 건강이 최고입니다. 2025년도 정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반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